처음 초보자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판단을 하셔서 많이들 진입을 하시는데, 진입하셔서 중개업 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문제가 가끔 이제 중개의 절차라든가 이렇게 계약서를 쓸 때라든가 아니면 입주장에서 내가 뭔가를 놓치는 부분이 생겨서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비 중개업 실전 과정에서 분양권과 입주장을 강의하고 있는 정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웠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죠? 이제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돌아올 테고, 내가 이사를 할 때 저희 중개사들의 역할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가을에 겨울 학기에 입주장이 있다, 이러한 시장이 있는 분들은 아마 중개업 하시면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계속 하락장으로 막 얘기가 나오다 요즘은 다시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것도 느껴지고, 제가 있는 현장에서도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문의도 좀 많이 늘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분위기가 반전되는 느낌도 살짝 나는데, 이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 하나가 딱 분양권이더라고요. 분양이 미분양이 났던 지역이 분양 계약률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 다주택자들이 조금 분양권 미분양 난 것들을 좀 매수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분양 났던 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신축으로 갈아타는 상황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요즘에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은 제가 주변에 세종이나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 쪽에, 여기 천안 쪽에 어디 미분양 났는데 그거 분양받는 거 어때요? 하면서 질문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권에 관련된 질문이 사실 많이 안 들어오다가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분양을 받고 분양권으로 거래를 하고 입주까지 시키면 저희들이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것들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중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입주권 시장이고 분양권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많이 받는 게, 가장 처음 중개업 하시려는 분들이 분양권 시장, 입주장에 가서 입주장을 하면 어때요? 질문을 많이 받으시고, 또 분양권 시장에 가서 분양권 거래하면서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오고, 오래되신 중개사 분들보다는 처음 초보자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판단을 하셔서 많이들 진입을 하시는데, 진입하셔서 중개업 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문제가 가끔 이제 중개의 절차라든가 이렇게 계약서를 쓸 때라든가 아니면 입주장에서 내가 뭔가를 놓치는 부분이 생겨서 중개 상고가 안 나게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실전 강의를 해드리니까, 이러한 강의 궁금하시면 꼭 들어오셔서 기본 몇 가지만 잘 알고 가시면 입주장에서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개사가 될 것 같고요. 입주장은 부동산이 처음으로, 건물이 완공되기 직전에 솔직히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돈이 부족해, 잔금이.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많이 하실까요? 대출이요. 그쵸. 대출을 받으시거나, 대출은 요즘 금리가 좀 높다고 하다 보니까 부담되시는 분들은 임대를 놓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 하면은 월세로 임대차를 진행을 할 거고, 아니면 전세로 진행을 해서 대출금을 다 상환을 할 거고 해서, 다른 자금으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어쨌든 그 분양권을 유지를 하다가 내가 자금력이 좀 생기면 그때 입주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분양권이라는 투자를 많이 하시려는 분들이 문의도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양권을 내가 거래를 해주고 입주장까지 진행이 되고, 입주장이라는 시장을 보고 딱 나면 그 다음에는 기축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 기축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내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과도 소통과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를 하는 거에서는 더 편안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일명 말하는 터줏대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처음 중개하거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장을 많이 선택을 하고, 이 장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이 장을 진입하려고들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입주장을 운영하는 방법과 절차는 명단을 우선은 확보를 하고, 그 명단을 가지고서
뭐 다양하게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또 미리 내가 진입을 해서 있으면 사무실이 오픈이 되어 있으면 대부분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그 아파트를 자주 가십니다. 자주 가셔서 내 집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또 도면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계약을 했다가 실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집의 거실에서 뷰는 어떻게 나올까 자주 방문들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나면 또 가장 궁금한 게 시세거든요. 그 시세를 알 수 있는 건 그 입주장, 아니 건물이 공사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이 가장 시세를 빨리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고객들을 미리 확보를 하려고 하면 입주장 시장에서 미리 들어가셔가지고서 분양 절차부터 시작을 하는 분양 시장에서 미리 들어가셔가지고 입주장을 준비하셔도 되고요. 입주장의 뭐 절차는 따로 회사에서 지정되어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 입주 지정일이 딱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절차대로 우리들은 고객한테 안내를 하면 되고 그 고객이 그 절차대로서 따라오게끔 만들어 드리고 이 절차에서 또 임대를 진행을 하게 되면 임차인까지 같이 끌고 가고 하면서 입주장이라는 역할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 입주장은 다른 일반 기축 아파트 거래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활기도 굉장히 넘치기도 하고요. 세종에서도 불과 시장이 어렵다는 시점에 입주장이 있었는데 거기 입주장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분들은 굉장히 활달하게 일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입주장에서의 그러한 처음에 내가 중개업을 시도해보는 방법, 그 다음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준비 절차, 이러한 것들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입주장만큼 정말로 중개업에 관련된 재미있는 시장을 보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장에서는 준비하거나 뭐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계약서 작성할 때 이러한 몇 가지의 안내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깊게 잘 작성을 하고 특약, 그 다음에 입주장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특약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만 잘 작성을 하게 되면 입주장 계약은 고객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의 문제와 임대인을 내가 어떻게 확보냐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계약 진행하는 절차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장에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하는 절차 이후에 안내해드리는 이러한 사항들, 그 다음에 분양권을 입주장에서 입주를 시키고 났을 때 그 이후의 관리 방법 이러한 것들은 저희 실전 과정에서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니까 실전 과정으로 오셔서 수업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분양권도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분양권 강의는 사실은 제가 지금도 오면서 분양계약서를 하나를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을 하게 전화통화로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종에서 근무를 하지만 인근의 지역을 조금만 분양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분양권 현장의 위치와 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조금만 내가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앉아서 전화로 고객들에게 이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는 몸이 좀 무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앉아서 도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일이 쉽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중개사고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이 안 되고 그러면서 서로 입주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약 당시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 그 다음에 분양권을 매매해 줄 당시만 조금만 신경을 써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이 고객은 청약을 받게끔 도와주고 그 다음에 분양권으로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하던 이분이 매도를 했으면 이 자금을 가지고 또 어딘가에 또 투자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든 그 다음에 여기에 입주를 시켜서 기축 아파트로 계속 전월세를 놓거나 거래를 할 거나 해서 처음에 입주장과 분양권을 거래하시는 중개사분들은 기초의 기축 아파트를 거래하는 단계보다는 앞 단계에서 더 많은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분양권 거래를 하거나 입주장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그 현장에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에 아파트라는 그러한 상품을 가지고서 오래 중개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품을 활용을 하셔서 처음부터 진입하시는 거를
저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다 보니 저희 이 실전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한 절차, 그 다음에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분양권이라는 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살면서 아파트를 청약을 넣어봤고 그 청약을 넣으신 분들이 그 건설사와 계약을 한 거, 이러한 것들을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인 부동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분양권 하면 다 아파트로만 생각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세종이라는 신도시에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분양권은 상가도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인 또 분양권이 있고, 오피스텔도 분양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분양권이 있고요.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의 분양권들이 있습니다. 이 분양권들은 내가 현장이 어디에 있고 내 옆에 현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내가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 한 번만 인지를 하고 분양권 거래하는 절차와 특약 몇 가지만 잘 인지를 한다. 그렇게 판단이 딱 되신다 하면은 이거는 어떠한 상품에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스킬과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양권의 거래 절차는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분양권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의 특징이 사실은 아파트 안전한 계약이면서도 금액을 조금 작게 투자를 하고 지금 당장 내가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트가 준공이 된 2, 3년 후에 내가 그 아파트에 신축을 입주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분양권을 많이 취득을 하시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기축돼서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들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물론 높게 형성이 되지만 지금 현재 현장마다 다 다르지만 분양권으로도 인해서 많은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는 현장이 전국에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투자처로도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몇 가지만 유의를 하면 정말로 분양권 시장에서 고객들한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러한 투자처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고객에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고 돈의 수익을 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가장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저는 분양권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래 과정도 쉽고 간단하고 편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내가 이 분양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서 가격을 올릴지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 가치를 보는 눈만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서 내 고객한테 투자를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만들다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분양권에 투자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분양권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의 장점은 뭐냐면 작은 돈이 들어가요. 소액이 들어가. 분양권은 계약금이 들어가는데 10%가 들어가고 거기에 프리미엄만 주게 되면은 실질적인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라면 계약금이 10% 내지는 5% 아니면 20%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억에서 10%라고 하면 1억이죠. 1억에 프리미엄을 1억을 줬다. 2억을 줬다. 그럼 3억 선에서 내가 이 자금을 가지고서 그 아파트를 미리 구매를 해놨다가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입주를 못하겠어. 그러면 분양의 입지나 가치를 명확하게 본 사람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이 1억이었던 2억이었던 게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입주를 못할 것 같아. 그럼 다시 재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매를 하는 기간이라든가 제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현장마다 틀리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했다가 입주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입주 직전까지 가가지고서 내가 그때 다시 재매매를 하더라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가치를, 이 분양권이 앞으로 투자를 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프리미엄을 5천에 샀다가 이 프리미엄이 또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 빼고는 실질적인 분양권 투자에서는 장점이 많았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한동안 조금 하락시장이 있을 때 최근에 몇 년은 단점이 생긴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빼고는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